평소에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한 경계가 없을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행복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물리적인 24시간은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시간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고, 재밌는 일이 없나 이래서 주위를 두루번거리기를 시작하면 하루가 안 가죠. 그런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기를 바랐던 바로 그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30대 암투병 여성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 아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눈조차 뜰 수가 없다. 나는 왜 진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막상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보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수행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서양의 불교가 굉장히 급속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서양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gratitude, 감사와 happiness예요. 행복.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안분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목소리들이고, 또 하나는 서양인들이 그 동양에서 온 불교라는 종교를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 불교를 공부해서 내 삶에 무엇이 도움이 돼? 수행한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이야? 해답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서, 그쪽에서 다르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르마,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혜죠? 지혜를 높임으로써 행복에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귤 림포체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진 티베트 불교 차세대 지도자가 있어요. 올해 36살인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 친구가 초대를 하셨어요. 그 오랜 그분 제자인데 초대를 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뵙고 너무너무 기쁜 그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수행의 결과로서 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 같은 분인 거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어떤 인생의 무게도 없는,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대요. 그래서 유쾌하고 명쾌하고 자유롭고 밝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발심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깨달았어,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하지만 내 주위의 많은 명상 수행가들은 행복하다, 늘 행복하다. 그분들은 마음이 좁지 않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수행에 입문한 우리들은 행복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그 잣대, 그 기준을 볼 때는 우리가 감사생활을 하느냐, 행복하느냐, 은혜가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많고 불평이나 원망이 나고 그렇다면 그 공부는 조금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이 옛날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도를 생각하리라,
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식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무조건 행복이에요. 트렌드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행복에 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행복스러운 사람이 둘이 있나니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력생활하는 것 3대력으로 마음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눈길을 헤치고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했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 한번 보죠. 정말 인류의 모든 공통된 소망인가? 사람 사는 걸 보면은 아우 나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뚜껑 열면 문제 없는 집이 없다고. 그죠? 힘들다, 어렵다, 떨린다, 괴롭다, 심심하다, 외롭다, 아프다, 여러 가지 우리의 행복을 흔드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은 좀 행복할 수 있으려는 거. 내일은 좀 더 낫겠지.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낫겠지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을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좀 더 나은 행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공통된 소망이 행복이기 때문에 나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대신에 나만 행복하지 말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그래서 꽃밭으로 치자면은 하나 숙이고 시들고 멍든 꽃 없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그런 꽃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들은 이제 행복을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다음도 행복하고 그죠? 지금은 행복한데 다음에 고통이 수반되는 행복이라면 너무 수명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만들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어떨 때 느끼느냐?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누가 선물 줄 때, 꽃다발 갖다 줄 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직장에 출근할 때, 새로운 집을 샀을 때, 사고 싶은 차를 샀을 때, 기타 등 굉장히 약간 어떤 흥분을 동반한 행복감, 외부적인 자극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복을 느껴요. 많은 이런 행복을 기대하는데 한국에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이분은 이럴 때 약간의 흥분이 동반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우리 인체 내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중독이 있대요.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한 어떤 행복에 대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다. 좋죠.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항상 이런 행복이 오래 가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행복감을 또 느끼고 살아도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않지만 안에서 우러나는 잔잔한 행복감이 있어요. 이시영 박사님은 이때 몸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런 행복감이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는 행복감이 있는데 어떨 때?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차 한 잔 마실 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을 때, 또는 화초에 물을 줄 때, 그죠? 화초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식물들이 본인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행복감. 또는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이 내 가슴에 와서 다시 반짝하고 빛날 때, 이럴 때 우리들은 또 굉장히 고요한 어떤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행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깥에 흥분이 동반된 그런 어떤 행복이나,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행복이나, 이 행복은 가진 자의 몫이 아니라, 그죠? 느끼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모두가 행복을 느낀다면은 가진 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환경에서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은 느끼는 자의 몫이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가 작년 RBC 캐나다 로열뱅크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뭐 그걸 증명하는 연구 보고서예요. 뭐냐면 100만 장자들 가운데 재산이 늘어날 때 행복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재산이 더 이상, 그러니까 100만 장자가 재산이 더 이상 늘어날 때 행복감을 반절도 못 느낀대요. 대신에 그 100만 장자의 10%는 공포심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왜겠어요?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10%는 노심초사하면서 산대요. 그렇게 하고 그 100만 장자들이 재산이 늘어나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재산이 불어나면서 더 많은 고민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진 게 있든 많든, 그죠?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행복의 주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굉장히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행복에 관해서 너무 규정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있잖아요. 프로이드는 사람은 일과 사랑이 원활하게 굴러갈 때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그 인생은 어떤 일과 사랑의 그 균형과 그 두 가지 그 주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사랑이 원활하게 굴러갈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일하기 전에는 공부를 하죠. 공부가 잘 된다든지 성적이 잘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기쁨을 느끼고, 그랬다가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 그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원활하다든지, 또는 업무 성취, 자기가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승진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아 실현의 장이 될 때 일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해요. 제가 길 가다가 사람들 표정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애인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구나. 얼굴에 모든 미소를 막 안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또는 부부가 되었을 때, 또는 자녀나 그 형제 자매, 그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또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일과 사랑이, 우리의 일상이 늘 행복하게만 굴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그렇게 행복하십시오 하고 매일 조건이 받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직장생활,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가정, 사랑, 자녀, 부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였던 그 행복 전도사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박사님은 30년 동안 우울증을 연구하다가 연구 방향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인간의 어떤 방점과 미덕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 그런데 또 어떤 연구에 따지면은
행복 유전자가 또 있다고 그래요. 타고날 때부터 낙천적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유전자.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행복할 수 있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끔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전생에 나에게 감사드려야 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행복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있는 행복은 발견해서 음미하고 없는 행복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대종사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없는 행복은 만들고 있는 행복은 음미하라 그 말이죠. 발견해서 첫 번째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법은 이름을 불러주면 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 들어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행복을 불러주면 행복이 창 안으로 내 곁으로 내 옆으로 따라다니면서 옵니다. 그런데 관심 기울여주지 않고 모른 체 하면 행복은 달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줘서 오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느냐? 사랑한다, 고맙다, 맛있다, 행복하다, 기쁘다, 기분 좋다, 예쁘다, 좋다, 만족스럽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 인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 그리스, 아테네 남자들은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대요. 그렇게 하고 산대요. 그럼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표현하라는 거죠. 장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단점은 그냥 입만 다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모르는 것까지는 좀 그렇죠. 우리가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 입만 다물고 있어라. 표현하지 마라. 대신에 장점은 표현하고 이름을 불러주라. 삶은 태도라고 그랬어요. 태도, 대하는 태도. 제가 이제 테드 강의를 누가 추천해줘서 들었거든요. Three A's of Awesome이라고 했는데, 굉장한 세 가지 A라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그 awesome 이러면은 환상이다 뭐 이러는 거, 환상적인 세 가지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는 태도예요. attitude.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대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선택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awareness예요. 깨어있음. 그래서 여기 깨어있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깨어있음을 간직하라. 3살짜리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전부 처음 보는 거예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없어요. 너무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완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 세 번째로는 authenticity, 진정성. 진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이라는 것은 자기 가식이나 자기 위장이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과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태도가 우리 삶을 정말 경이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교무님께서 남자 교무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때 한창 어려울 때 우리나라 뭐 IMF도 합치고 막 그럴 때 부인이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 그래가지고 손을 꼭 잡고 그랬대요. 고맙네. 자네 손에 우리 목숨 셋이 달렸네. 그랬더니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표현 안 하는 것보다 그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라. 그래서 있는
행복은 만족하고 안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마음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야 할까? 마음이 자꾸만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레이지 몽키 마인드라고 표현을 해요. 미친 원숭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나무에 원숭이들 보면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마음이 늘 움직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막 돌아다닐 수 있지만 몸은 현재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는 먹는데 일심.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만나는데 일심.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걷는데 일심. 청소를 할 때는 청소를 하는데 일심. 요리를 할 때는 요리를 하는데 일심.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데 일심.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일심. 몸이 가는데 마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몸은 학교를 갔는데 마음이 집에서 자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데리고 가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깨어있는 것을 또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인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음식 맛을 알아요. 또 심한 경우는 음식을 만든 분의 고마움도 알아요. 음미하면서 음식에 온통 집중해서 먹다 보면 그렇게 음식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습관에 젖고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어떤 물질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이 배에 쌓이는 거예요. 그냥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나서도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서 막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 뭐 일을 하면은 나를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성에 젖거나 일상성에 젖거나 습관적인,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깨어 있으면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이 말 많이 쓰는데 이 서양 쪽에 명상이나 선 이런 수행할 때 마인드풀니스가 뭘까 제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것을 이제 깨어있음으로도 번역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마인드풀니스인 거예요. 정말 단어 그대로 마인드가 풀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한 상태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고 할 때 그 온전한 마음이 마인드풀니스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할 때 생생하게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하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차를 한 잔 마셔도 그 차를 음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함으로써 깨어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지나쳤던 그런 일들에게도 온 마음을 다해주면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혼자서 밤에 하늘을 탁 떠올려 볼 때 별이 반짝하고 빛날 때 있잖아요. 그게 꼭 나만을 위해서 빛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면은 그렇게 별이 내 가슴에서 반짝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요하면 그래 내가 일이 없으면 행복하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때 그 사이에도 우리들은 엄청난 평화와 고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쉬어도 되는 시간에 크레이지 몽키 마인드가 돌아다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게 하면 행복이 들어온다. 어떤 식으로 들으냐? 고요하면은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정말 이 분주한 가운데 행복이 어느 곳으로 들어야 할지를 몰라요. 하지만 마음을 문득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고요하게 내 마음을 해주면 그때 어느새 행복이 탁 들어서 앉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요는 영혼에 평온과 안식을 주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밤이 있어서 낮이 빛나듯이 우리가 낮과 같이 늘 활동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백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뛰어난 창작물, 창조는 새벽과 밤에 이루어졌죠. 왜겠어요? 그 고요와 그런 평화가 주는 그것이 어떤 창조의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자. 그럼 내 마음을 고요히 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에고 때문에 에고. 항상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아, 나 외로우면 어떡하지? 나 힘들면 어떡하지? 나 이 일해야 되는데 나 이러니까는 절대 그 고요함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그래서 명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쉬라는 거. 이 번거로움, 이 돌아다니는 거, 이 떠있는 마음을 무조건 쉬기만 하면은 명상이 돼요. 왜? 에고가 내려감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뭐 본성이라고 해서 누군가는 좋은 본성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나쁜 본성을 갖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 속성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에고를 잠시 쉬면 고요하게 해서 우리의 에고를 쉬게 해주면 우리는 본성 자유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없는 행복은 노력해서 만들어야 돼요. 누가 안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아, 나는 형편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있지만 지금 도저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 번째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불씨에 불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전문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라. 행복이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몰입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꽂는다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좌선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건 좌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는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날이 새는지를 모른다. 이거 공부하는 걸,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것이 자기 삶의 어떤 연료가 되고 자양분이 돼서 행복을 일으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위험도 없지만 없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해봐라. 왜? 시도를 하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험하고 시도해라. 그래서 후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해본 것에 대한 후회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하지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후회는 하지 못한 후회라는 거죠. 아, 나 그때 시험 좀 쳐볼걸. 아, 나 그때 그 직장에 가볼걸. 아, 나 그때 그 사람 좀 사귀어볼걸. 사귀었으면 아마 깨졌을 텐데 한 달 안에 끝났을 수도 있는 걸 평생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 나 그 말 괜히 했네. 나 거기 가지 말걸 괜히 갔다. 나 그거 안 해볼 걸 괜히 해봤네. 이거는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죠? 껄껄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실험하고 시도를 해보라.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사실은 이 행복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사실은 묘한 함수 관계가 있어요. 잘하든가 포기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지든지 도대체 못 가지겠다 싶은 거는 확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없는 행복을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있는 행복 충분히 음미하고 없는 행복은 기회가 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만들어 나간다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거의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 순간의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지나친 자기 절제와 완벽주의, 이거 행복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인이에요. 나한테는 절제하고 나한테는 좀 너무 완벽주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스스로 절제한다. 이거 스스로에게 상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억눌러 놓은 것은 그 본성이 또 반발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나친 완벽주의와 자기 절제 자체도 우리가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행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착일 수 있기 때문에 놓으라. 그렇게 해서 물 흐르듯이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나는 꼭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없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 왜? 시간이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뭐 병원에서 건강검진 이상이 있다 여기 나와보거나 하면은 그때 인생을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쩌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미래를 이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나중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지금 행복하라.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도님들께서 찾으셔서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